이긍정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zagavalzeon.com 자가발전.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ow you can call me Mr. Rapper like, call me Mr. Purple Purple, higher than an astronaut. Mr. Always gone, Mr. Always on the road, Mr. Always doing shows. Gotta get the dough. Pockets full of dead prayers, my bank account fed, feeling like I lost my legs. 잠시 쉬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텀블러를 잠깐 깔아보고 왔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저도 블로그를 이제 취향 따라서 좀 몇 개로 나눠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 뭐 외식 맛집 블로그는 뭐 내가 만드는 이미지들이나 시 같은 거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네. 그 각각의 블로그들이 다 다른 사람의 필명으로 쓰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네네. 뭐 그런 용도로는 텀블러는 더할 나위 없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술동을 불태우기 딱 좋죠. 네. 계정 하나에서 각각의 블로그를 다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좋네요. 좋네요. 아쉽습니다. 그런 긍정 씨가 생각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뭔 조금 소리야? 아쉽습니다. 뭔 소리야? 돌아와서 예. 다른 또 서비스들을 얘기를 해볼까요? 앞에서 말한 서비스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서비스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2012년에 시작한 서비스로 이제 한 4년 정도 됐죠. 네. 신생 블로그 서비스라고 볼 수도 4년이나 있겠죠. 됐어? 2012년께? 그렇죠. 2000년도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아저씨네. 아재죠. 네. 이 서비스 이름은 미디엄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미디엄은 아까 말했던 트위터의 원년 멤버 중 한 명인 에반 윌리엄스가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여기저기 뭘 블로거를 만들었다가 네. 이제 짧은 글 이제 긴 글에 질려가지고 짧은 글 만들었다가 짧은 글에서 다시 질려서 다시 또- 긴 글 만드는 그렇지. 건가? 아니, 중간 글 만들었잖아. 미디엄. 블로거 대박치고 네. 트위터 대박치고 미디엄으로 또 대박칠 예정이죠. 그러네요. 신기한 사람이야.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아직 대박칠 예정이라는 건 아직 대박은 안 쳤다는 얘기네요. 트위터나 블로거 정도는 아니지 아직 되게 핫한 블로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미디엄을 쟤는 이렇게 불러요. 웹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필의 장. 그 양키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지. 아니 그랬었는데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왜요? 원래 뭐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안 예쁘게 네. 바뀌고 로고랑 뭐 이렇게 좀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네. 여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냥 블로그예요. 그냥 블로그는 그런데- 서비스형 블로그죠. 그렇죠. 근데 네. 특징이 일단 로그인이 없어요. 네. 진짜요? 로그인이 없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 너 가입됐어라고 메일이 와요. 네. 그 로그인을 누르면 너 가입한 메일을 써. 그럼 뭐 이긍정 골뱅이 뭐 gmail.com 네. 이렇게 가입한 이메일을 쓰죠. 네네. 그럼 그 메일로 메일이 하나 오는데 거기서 확인을 하면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고 끝이에요. 더 이상- 비밀번호가 없어. 그럼 로그인은 나중에 새로 로그인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이메일을 또 써. 그럼 메일이 와. 그럼 로그인을 눌러. 그럼 다시 예전에 내가 썼던 글이랑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로그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그인이란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안에 진짜 철통적이겠네요. 근데 이건 되게 불편할 불편하긴 것 엄청 같아요. 불편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메일이 털리지 않는 이상 보안이 그 해킹을 당할 일은 없는 거죠. 이게 약간 특이한 방식이죠. 네. 대신에 얘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글쓰기에 집중하라고 패스워드 같은 거 기억하지 마. 약간 그러니까 예시 뭐라고 해야 되죠? 오마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굳이 이것과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우리가 마. 이 정도로 글쓰기를 지금 집중시킬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씨 매일 말한다. 메일 찾으러 갔다가 다 까먹겠다 야. 그래서 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일단 에디터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쵸. 우리가 아는 저번 주에 나왔던 스마트 에디터 네. 보면은 네이버의 스마트 위에 에디터. 버튼들이 막 있고 글 아니에요. 쓰는 영역이 있고 아니에요. 그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2.0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예. 3.0으로 나오면서 제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예. 3.0이 되면서 미디엄의 에디터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그래요? 네. 그래서 3.0에서는 약간 미디엄 에디터를 따라가는데 미디엄 에디터가 사실 그런 에디터의 그 원조격이죠. 네. 그래서 글쓰기를 하면 화면 전체가 그냥 통째로 메모장처럼 하얘져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글쓰기에 몰입해라. 딱 요 느낌으로 제시를 해주는데 네네. 글을 쓰면요 그냥 글이 써지고 거기를 뭐 굵은 글씨로 바꾸고 싶다 네. 밑줄을 치고 싶다
네. 이런 버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럼 저번에 얘기 나왔던 마크다운으로 아니요. 글을 쓰고 네. 그걸 이제 긁어요 마우스로. 그럼 블록이 지정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툴팁이 뿅 하고 떠가지고 거기서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다 쓰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면서도 네네. 직관적이면서도 다 숨겨버렸으니까 깔끔하고 그렇겠네요. 글 쓴데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뭐 HTML 뭐 이런 개념도 필요 없고 글을 쓰면 쓰고 그대로 보이니까 미리 보기가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일까 네.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창 예. 크기에 따라서 웹사이트의 모양이 바뀌는 기술이 있는데요. 네네. 미디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도 이 글이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네. 이런 것들을 창 크기를 조절하면서 직접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장점입니다. 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요즘 인터넷 트렌드에 맞춰가는 블로그 사이트 중에 한 개군요. 그렇죠. 그리고 호환성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트윗을 했어요. 네. 그걸 인용을 하고 싶어. 복사해서 긁어오는 게 아니라 네네. 트위터에서 진짜 제공하는 인용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걸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HTML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트위터 API를 사용하는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네네. 굉장히 복잡한데 네. 미디엄을 쓰면은 그런 거 그냥 다 자동으로 해주는. 트위터 만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트위터 만든 사람으로서 호환성이 얼마나 서비스가 성공하는데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기술적인 거 신경 쓰지 마. 넌 글 쓰는데 집중해. 딱 요거예요. 그래서 글쓰기에 완벽하게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문단 나누는 것까지도 되게 세심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그 영어 글쓰기 하는데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예. 네. 이게 미디엄이 거의 모든 그 글들이 전부 다 명조처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 세리프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세리프 폰트로 나오다 보니까 영어를 글 쓰는 재미가 있어요. 영어 나오는 거죠. 글들이 되게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네. 특히 한글 글을 쓰게 되면 그 약간 뭐라 그러지 바탕체 같은 느낌으로 써지거든요. 예, 맞아요. 바탕체 같은 느낌으로 써지기 때문에 뭐 크닥 와닿는 느낌은 안 드는데 특히 영어로 썼을 때 미디엄의 가치가 좀 돋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한글로 치니까 그냥 고딕체로 되네요. 그럼 예. 맥이라서 그래요. 맥이라서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따로 크롬이나 이런 데서는 마찬가지로 셰리프 있는 폰트가 나오나요? 한글로 했을 때.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다르죠. 예. 그럼 이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글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폰트가 나온다는 얘기군요. 좀 읽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한국 네. 쪽에서는 네. 한글 폰트 가독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그러니까 그게 때문에 조금 네. 아쉽네요. 이게. 한글 사용자들은 좀 많진 않은 편이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많아진다면 또 지원이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초창기부터 계속 한글 폰트 지원해 달라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해주는 거 보면 아니 그 나눔 명조라도 좀 해주시. 그러니까 그것만 해줘도 사실 100배 정도 보기 편해질 텐데.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반응형 웹이 네. 있어서 말한 것처럼 모바일, 웹 어디서든지 다 접근해서 볼 수 있게 네네. 그냥 읽기도 편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글 옆에 네. 뭐 4minute read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게 뭐냐? 이 글은 4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 라고 알려줘요. 이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서비스이긴 한데 읽는 사람한테도 지금 이 글이 몇 줄이고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통상 몇 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그렇지.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얼추 한 4분이면 다 읽어. 네. 4분 정도 시간 있으면 읽어봐. 이런 느낌으로 알려주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쓰면서도 그게 보여요. 내가 지금 쓴 게 몇 분 정도 분량이다. 네네네. 읽는 사람도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서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거고 약간 이걸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독해 되겠네요. 시간을 따진다고. 괜찮은 괜찮은 글 쓰는 창작자들만 팔로우를 해놓으면 예. 꽤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받아볼 수 있게 되겠고. 그렇죠. 실제로 미디엄에는 되게 양질의 창작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 되게 유명한 작가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자유기고가들은 네. 한국이나 뭐 여타 해외나 이제 미디엄의 글을 많이 쓰시고 기사 인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미디엄에서는. 네. 그렇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4minute read 네. 같은 거는 방문자 통계 같은 게 있잖아요 블로그에. 네. 그러니까 이 글에 4분짜리인데 네. 1분만 있다 나갔어. 네. 그럼 얘는 이 글을 안 읽은 사람이야. 일단 나간 거지. 진짜요? 4분을 채웠어. 그럼 네. 얘는 읽은 사람이야. 이걸 구분해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나는 빨리 읽는 사람인데. 그래서 몇 명이나 여기에 있다 갔나까지도 두 개를 그런 식으로 그렇죠. 표현한단 말씀이시죠? 들어온 사람은 누구고 네. 실제로 읽은 사람은 몇 명 정도의 비율이다. 네 글은 이 정도다.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게 읽는 사람이든 쓰는 사람이든 어쨌든 글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그렇죠. 블로그 방식이네요. 예. 이게 진짜 뭐랄까 아까 블로거닷컴 같은 경우에도 뭐 글을 쓰는 사람 텍스트 기반의 블로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했지만 예. 그게 다소 옛날 방식이고 불편하고 직관적이지 않다면 지금 이 미디엄이야말로 글쟁이들한테 정말 좋은 그렇죠. 블로깅 서비스겠군요. 그리고 네. 미디엄이 그 SNS랑 연결성이 되게 좋아서 맞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거에 글을 인용을 했을 때 네. 그게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그 네. 타이틀 헤더 부분이 이미지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글에 신경을 썼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요. 사실 다 똑같은 레이아웃이긴 한데 그래서 미디엄을 한번 저도 써볼까 하다가 로고가 바뀌어서 안 쓰고 있어요. 로고가 너무 안 예쁘게 바뀌었어. 이게 좀 진지한 글을 작성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동시에 말씀해준 소셜 작용을 버리지도 않았고. 네. 말한 대로 예. 글쓰기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네. 지금 시대에 어떤 글만 쓰는데 집중하고 싶다는 예. 블로깅 툴을 고르자면 미디엄이겠네요. 그렇죠. 요즘 사실 블로그로 가는 사람 없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전부 다 미디엄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데 네. 이제 미디엄에는 좀 글을 잘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조금 있어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거랑 비슷한 글은 뭐가 있어 하면서 추천을 해주는데 그것도 미디엄이 자체로 우리 지난 화에 나왔던 예. 뭐였죠? 핑 보내기? 네. 그런- 그거는 이제 수동적으로 되는 네, 거고 그런 네. 게 없이 미디엄 자체가 추천하는 어떤 그렇죠. 네네. 로직이 있단 말씀이시죠? 트랙백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네. 그거랑 비슷하게 이거랑 관련된 글이나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쓴 글을 보여줘요.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밌는 글을 읽었어. 네. 고품질이야. 네. 그 밑에 고품질의 글이 여러 개 더 있어. 그럼 진짜 읽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만족감을 주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유명한 기고자가 아니더라도 네. 언젠가 좋은 글을 쓰는 순간에 그런 데에 딸려서 내 글이 홍보가 될 수도 있는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아마존에 킨들이라는 이북 리더가 있는데 예. 그 이북 리더 안에 기능으로 이제 미디엄을 읽는 기능이 진짜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써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하는가 보니까 해외 쪽에서는 이미 미디엄이 사실, 네, 이제 양쪽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았지. 자리를 잡았다. 그럼 긍정 씨 보시기에 미디엄의 단점을 또 짚어준다면 단점은 아까 이게 초기에는 원래는 초대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어요. 티스토리처럼. 네네네.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네. 글 잘 쓰는 사람만 뽑아놓고 걔네가 초대를 하면 이제 잘 쓰는 사람 인맥 타서 또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누구나 가입해서 쓸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좀 글을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살짝 큽니다. 압박감을 받겠군요. 아무리 한글로 못생기게 써진다고 하더라도 네, 네. 쓰고 나면 다른 데서 보는 것보다는 이뻐요. 네.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데 내가 쓰고 나면 글 내용이 너무 허접한 거야. 화가 나는 거지. 느낌적인 느낌? 지워야 돼 이거. 못하고 있어. 차마 이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글일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 소위 말하는 이 공간 안에 내 글을 쓸 수 있을까? 혹은 그렇게까지가 아니더라도 글 하나를 쓸 때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사실 미디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글을 편하게 쓰고 더 많은 글을 쓰게 만들려고 만든 어떤 그렇죠. 툴인데 반대로 가고 있네요. 네, 얘네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네. 간단하게라도 팍팍 써라기보다는 고품질의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가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책을 써보려고 여러 가지 네네네. 목차를 이렇게 저렇게 잡아보고 있는데 예. 긍정한테는 제가 초안을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네. 그걸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글을 쓰는 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왜냐면 거기에 내가 얼마나 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게 저는 여러 가지 툴을 찾다가 미디엄에다가 써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엄에 쓰고 그냥 글만 내가 쓸 때만 거기다 쓰고 나중에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다 붙여놓고 왜냐면 너무 글 쓰는데 딱 집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확실히 그런 툴적인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이 화려하다기보다는 어느 하나에 다 빼고 심플하게 그 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미디엄이 좋은 것 같고 예. 글을 읽을 때조차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옆에 뭐 카테고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광고. 그래서 해피빈. 배경음악도 나오고 해피빈이래. 뭐 무슨 카운트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사실 이거는 내가 글을 읽는데 필요한 요소들만 딱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거를 언제 쓰실 때 좋으냐면
영어 공부할 때도 좋지만은 그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빨리 그냥 글만 읽게 되는. 아 그게 화장실에서 그 집중을 잘 되시나 봐요 거기서. 주장이 되는데 화장실에서 그런 적 없어요? 읽을 게 없어가지고 샴푸 뒷면 읽어본 적 없어요? 개구라는 걸 저희는 배웠는데요. 아니 핸드폰이 없으면 예. 저는 막 손에 집히는 거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안 읽으면 약간 불안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손발이 떨리면서. 집중이 잘 안 되나 보네요. 그 용물을 잘 처리하시기 힘드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아 약간 뭘 읽고 있어야 집중이 잘 되는데 네, 뭐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미디엄에 들어가서 가끔 책을 읽어요. 아 책을 읽는데 글을 읽어요. 예. 영문을요. 아니 뭐 영문이든 한글이든. 한글 글도 있으니까. 네 한글글도 네.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니면 그게 다 끝나면 이제 트위터 가서 읽고 그리고 개구 보고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오래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활자 중독이라고 하죠. 예. 그런 글을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네. 미디엄이 딱 맞는 서비스다. 한 가지 단점은 한글이 안 예쁘고 그다음에 영어 컨텐츠가 대부분이다라는 게 단점이죠. 예, 그 미디엄이 어느 정도 선이냐 미국에서를 단적으로 보여주자면 오바마가 네. 그 연두교서라고 있어요. 연초에 막 국회에 보내고 네네네. 이번 행정부의 계획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걸 쓰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미디엄에 올렸어요 백악관에서. 네. 네, 그걸 통해서 뭐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네. 거기 올림과 동시에 그 연두교서에 대한 코멘트들이 네. 또 고품질의 글들이 밑에 계속 쌓이는 거지. 뜨니까? 그렇지. 오 괜찮네.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네. 의견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후에 누가 쓰더라도 알아서 링크가 돼 있군요. 트랙백처럼. 그렇죠. 그 오바마가 네. 그 계속 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해요. 뭐 트위터를 쓰고 네. 페이스북을 쓰고 디지털 이 IT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네. 국민들이랑 엄청나게 소통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미디엄에 또 글을 썼다라는 거는 아마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렇죠. 선이겠네요. 네. 자가발전 들으시나 보네. 계속 그 트랙백 얘기가 나왔는데 트랙백이랑 그 미디엄에서 하는 거랑은 네네. 좀 다르게 예. 다르겠죠? 미디엄은 그 연관된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고 네. 트랙백은 거꾸로 그냥 내가 너에 대한 글을 썼다라고 글을 보내는 썼다라고 거니까 알리는 거. 어느 정도 그 갭은 있습니다. 음. 예, 어느 그 정도. 연관된 글 외에 내가 만약에 노트를 쓰고 싶다 음. 이 글에 대해서 네. 그것도 같이 보여주긴 해요. 네네. 근데 네. 이제 혹시나 개념은 혼돈이 있을까봐. 이제 다르니까. 네. 네. 그런 거죠. 네. 뭐 아무튼 네.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엄이 미국에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한국이 아니잖아. 그렇죠. 한국형 미디엄 만들어야지. 한국형 미디엄. K 미디엄만 그렇지. K 미디엄. 그래서 K사에서 네. K사에서 K 네. 미디엄 같은 걸 만들었나 뭐 보네요. 라지 그렇죠. 만들었습니까? 라지. 라지. 네. K사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나요? 네. 거의 K사죠 우리나라에서. 아니 카카오예요.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이제 이름 아예 바뀌었죠? 네. 다음 네. 카카오 아니고 버렸잖아요. 예. 다음 카카오. 카카오에서 그 당시엔 다음 카카오 시절에 카카오. 네. 출시했던 서비스인데요. 블로그 서비스인데 이것도 네. 네. 이건 이름이 브런치라는 겁니다. 이건 좀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브런치 들어봤는데요.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다음이 갖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한 5개 정도 되는 거죠. 뭐 있어요? 일단 다음 블로그 있고요. 네. 블로그 아직 한다고 그랬죠? 예. 네네. 그리고 티스토리 있고 네. 그다음에 브런치 있고 네. 그다음에 플레인이라고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인스타그램 맞아. 잡는다고 나왔던 근데 K 인스타그램이야? 그때 당시에 플레인이랑 동시에 또 네이버에서 또 비슷한 거 만들어. 폴라가 폴란가 뭐 이런 거 나오고 폴란지 나발인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브런치를 또 냈다. 라는 거는 뭐든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 근질근질한 걸 못 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고 싶은 된다. 건 다. 근데 그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모양새가 너무나도 기존 서비스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방면으로 봐도 장점이 없다는 거지. 장점 딱 하나 있어요. 한글 폰트가 미디엄보다 좀 괜찮다는 거. 약간 윗분들이 야 저거 봐봐 빨리 봐봐 이거 예. 이렇게 해 알았어? 이러고서 이거 다르잖아. 똑같이 사무실 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 머리를 쥐어 싸매면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모습이 네. 보이네요. 그래서 아까 미디엄 측에서는 웹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필의 장이라고 네. 표현을 했죠. 네네. 네. 브런치는 영어로요. 네, 브런치는 내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근데 그 브런치 왜 브런치죠? 이름이? 저도 그게 그 궁금해요. 이 느낌이 딱 그거야. 작가들이 브런치 먹으면서 글 쓰고 음. 이 사이트 들어가면 뭐 커피 콩 이렇게 있고 그- 실제 작가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작가 느낌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양피지 뭐 이렇게 있고 잉크병 있고 양피지에다가 이 그 펜촉으로 쓰고 웃기고 있는 요즘 다 키보드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막 반쯤 술에 쩔고 담배에 쩔어가지고 어. 한 며칠 잠 못 자는 상태로 글을 쓰는 게 그 나무 반쯤 부서진 탁자에다가 이거 다 올려놓고 약간 그런 그래요. 느낌을 살리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브랜치에서 왔나
라는 브런치, 가지. 네네. 그래서 예. 글 쓸 때 가지치기 한다 그러잖아요. 아, 그 그래서- 뜻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왔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브런치가 이름을 네이밍을 진짜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사실은요. 와닿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뭐 이게 이름만 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거나 예. 아니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밍 같은 경우도. 물론 미디움이 왜 미디움으로 정했는지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미디움이 알 수가 그렇게 정한 거는 자기들이 그래요. 이건 블로그가 아니다. 없어요. 네. 트위터랑 블로그 사이다. 아 스스로 중간쯤. 어.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 있군요. 우린 블로그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블로그지 저건. 뭔 소리야. 뭐 왜 브런치인지 누가 해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시면 저희 게스트로 오신다고 메일 좀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브런치는 항상 내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에 따라다니더라고. 약간 오그라들기도 하는데요.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오그라드는 글을 쓰는 게 맞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그래요? 미디엄은 좀 전문적이고 네. 학술적인 글이 많다면 어, 브런치는 감성적이고 이런 글이 많아요. 시인의 도보 여행. 예. 아 근데 제가 브런치에 가입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어. 네. 가입이 안 돼요? 네. 네. 이게 이제 브런치가 카카오에서 미디엄을 벤치마킹한 서비스예요, 사실. 네. 근데 이건 벤치마킹이 아니라 거의 빼다 박은 수준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징이 아무나 글을 쓸 수 없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요? 예. 가입은 할 수 있어도. 그렇죠. 브런치를 사용을 하려면 네. 작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신청을 해서 내가 해보려고 했어. 네. 작가 신청을 하려면 내 그 글쓰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전에 내가- 썼던 거라던가. 네, 아니면 면접 봐야 돼. 씨. 자주 했던 블로그나 네. 그런 걸 증빙할 수 있는 트위터 걸 증명하면 보내달라. 안 돼요, 트위터. 그래서 그런 걸 보내서 얘네가 선별을 해서 네. 아 그럼 넌 작가로 괜찮다 싶은 사람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실제로 브런치를 통해서 발행되는 글들은 다 선별된 작가들이에요. 그 글을 그 선별 작가 선별을 브런치 먹으면서 하나? 뭐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브런치인가 보다. 우리가 브런치 먹으면서 고르는 작가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누구나 가입해서 글을 쓸 수는 있는데 네. 발행이 안 돼. 나만 봐. 처음에는 그리고 네. 작가가 아니면 나밖에 못 보고 내가 쓴 글은 글을 가입하고 글을 쓸 수는 있는데 나만 그걸 보는 남들한테 발행시키질 못한다고요? 그렇죠. 발행하려면 작가가 돼야 돼. 똥은 야. 네 변기에만 싸라네. 그렇지. 근데 얘네가 미디엄도 초반엔 그 초대장을 통해서 그걸 가려냈거든요. 네. 얘네가 이거를 미디엄을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는 음. 말도 있는데 네. 사실 그 고품질의 글을 가지기 위해서 작가들을 선별해서 이것만 보여준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한글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부족하죠. 이런 양질의 컨텐츠가 사실 네이버 블로그가 한글 컨텐츠에 대한 부분 생산에 있어서 꽉 잡고 있긴 하지만 예. 왜냐하면 다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등산 사진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네. 그리고 티스토리는 IT 관련된 글들이 많은데 예. 이런 문학적이고 약간 감성적인 글들을 한글 컨텐츠로 올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다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브런치가 그 공간을 잘 노리고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미디엄을 벤치마킹했지만 미디엄은 사실은 약간 비문학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사회적인 사회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글들이 좀 많이 예. 올라와요. 물론 문학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근데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글을 보면은 대부분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은 글인데 약간 소설도 연재예요 거기에.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사진에 그 아름다운 글들. 그러니까 예. 저는 오그라드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약간은 오그라드는 그런 글들, 경계선을. 그런 것들을 잘 감성적인 콘텐츠들인 거죠. 네, 감성적인 그렇죠. 콘텐츠들을 잘 녹여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오히려 아까 말한 뭐 사회적이나 뭐 이런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올리면 네, 이상해 보여. 그러니까 잘 이게 안 어울려. 딱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고 해보니까 작품, 그러니까 약간 감성적인 글들을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닥에 깔려 있고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심사를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작가가 한 1,2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도 꽤 많네요. 네. 그리고 지금 베타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식 서비스 할 때는 모두가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베타니까 지금은 작가들만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나 브런치 글 쓰는 사람이야 라는 타이틀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야, 파워 브런처야? 그런가 봐. 파워 브런처야. 그래서 아까 아망드가 말한 것처럼 경쟁 포털인 네이버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네. 네이버 블로그를 가져오자면 거긴 제품 리뷰, 홍보, 네. 바이럴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브런치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지. 그렇겠죠. 네, 그것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포털 검색이 사람들이 카카오나 다음 이런 데서 검색을 많이 하게 된다라면 네. 고품질의 글은 다 여기 있거든, 브런치에. 한글 컨텐츠들은. 네이버 블로그보다 훨씬
양질의 글들이 여기 있으니까 음. 검색 그 포털이 아예 이쪽으로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예. 네이버 블로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네. 글의 양이 많은 거는 사실 인기가 있는 글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사진이 많고 그냥 슉슉슉 넘겨볼 수 있는 글들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네. 눈으로 보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요즘은 더더욱이 그래졌죠. 그렇죠. 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소비하는 게 점점 인스턴트식으로 소비를 하는데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 지금 어느 정도는 백투더 베이직 하자. 예. 우리가 글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이고 그림으로써 바로바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브런치가 우리나라에서 주류로 자리 잡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다음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만한 서비스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이 밀만한 서비스인 건 맞는데 예. 인기가 있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모르죠. 그 다음이 베타 딱지를 떼고 모든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이걸 열었을 때 네. 그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꽤 많은 유저가 일로 온다는 일이 생긴다면 네. 어떤 경우로 인해서 네. 그러면은 또 그 컨텐츠 시장에서 또 판도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브런치가 지금 미디엄에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예. 레이아웃이 짜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중간에 카카오 그 이모티콘이 나오면서 여기 정말 지금 여기 정말 맛있어요. 있다고 생각해봐. 오늘도 뭐 너무 짜진 넘나 맛있음 막 이러면서 넘나 만난 것. 자 다음에서 그래서 네이버보다 훌륭한 컨텐츠를 한글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기회는 그렇죠. 기회죠.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쓸 수 없는 그 양질의 글을 너무 안 이뻐서 네. 그런 분들이 점점 이탈해서 브런치로 오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브런치가 이쁘긴 이쁜 것 같아요. 네. 예. 아무 막 써도 이뻐지잖아요. 네. 쉽게 그렇죠. 말해요. 아까 미디엄에서 했던 그 장점들을 그대로 갖고 이거는 벤치마킹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서비스인데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잘했네. 네. 아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예. 크롬 브라우저 얘기해서 나오는 건데 옛날에는 거의 모든 표준이 IE에 맞춰져 있었어요. 인터넷 인터넷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근데 왜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냥 윈도우 컴퓨터 다 쓰니까. 깔면 깔려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점점 크롬이 빠르고 편하다는 걸 아니까 크롬으로 넘어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개발자들도 사실 크롬에 맞추기가 더 편하단 말이에요. 네. 브런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일 거예요. 왜냐면 최신 기술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제가 며칠 전에 수강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수강 신청을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IE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깔던가. 네, 근데 이번에 들어가니까 그 크롬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그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뜨는 나오더라고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크롬이 왜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예. 걸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I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약에 브런치에서 폰트 같은 거 자간 조정을 했을 때 버전마다 다 달라져요. 예. 근데 크롬은 뭐 어느 정도 표준만 맞춰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같은 엔진을 쓰는 브라우저끼리는 또 그게 공용으로 통용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맞춘 거는 굉장히 영리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칭찬할 생각이 만한 요소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글쓰기 같은 걸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카카오톡 스티커를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저는 브런치 글쓰기는 안 해봤는데 예. 왜냐면 작가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글도 안 써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미디엄과 같은 에디터를 쓰나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똑같은데 이게 배경 색이랑 본문 색이랑 네. 배경 소제목 이모티콘 넣을 수 있고 지도 넣을 수 있고 조금 넣으려고 한 게 많아요. 그러면 다시 결국에는 다시 원래 에디터 같은 느낌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복잡한 그게 되는 거 그걸 아닌가요? 최대한 숨겨놨어. 그래서 미디엄이랑 비슷한데 미디엄보다는 복잡하고 그렇다고 다른 서비스 한국에 있는 블로그 서비스에 보이서는 집중도를 훨씬 또 좋고 가지고. 그 정도 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미디엄에서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제 현대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글 쓰는 거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브런치의 자리를 잡아보는 것도 그러면은 자기 계정에다가 안 보이게 글을 쓴 다음에 그걸로 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한가 그것도 보죠?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 고품질의 글을 위해서 네. 맞춤법이 자동으로 그 띄어쓰기나 이런 검사가 들어있거든요. 야, 이 실장 이거 써야겠다. 아니, 굉장히 싫어하는 기능. 아, 그렇습니까? 난 내 맞춤법을 지적해 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일부러 틀릴 때도 많거든요. 근데 자가발전 블로그에는 맞춤법 뭐야, 시적 맞췄어야지. 허용이야? 아니, 그렇죠. 아니 블로그적 허용이라고 하는데요. 포에틱 라이센스.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많은 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걸 안 써야 되는 1순위 이유는 다음 카카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카카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서비스다라는 말이 사실 많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거 차세대 주력이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카카오가 갖고 있는 블로그 형태,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팅 서비스만 5개예요. 예. 그 중에 무엇이 살아남는지는 사실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고 다 갖고 간다 하더라도 다 갖고 가는 게 결국은 짐일 거란 말이에요.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티스토리가 없어지는 게 사실은 맞기도 합니다. 아니죠. 등산 사진 올라오는 네이버 다음 블로그 다음 없어요. 블로그가 없어진 다음 티스토리가 또 없어진 다음 이 두 가지 브런치랑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플레인. 이 두 가지를 미는 게 일반적인 최신 기술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긴 한데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누적되어 있는 컨텐츠의 수는 티스토리와 다음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난 여러 개를 계속 운영할 것 같아요. 계속 운영하기엔 부담감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들고 저는 그 플레인이랑 그다음에 브런치는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와중에다가 쉽게 말해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것처럼 없어져도 상관없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자기만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이 그렇게 없어질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안 써야 되는 1순위 이유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여기 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게 너무 미디엄을 따라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공유가 되죠. 이런 글들이. 네. 그래 보면 이 미디엄인가? 하고 눌러보면 브런치야. 맞아. 그런 것도 있고요. 아, 진짜요? 미디엄이 한글 서비스 하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미디엄 번역한 건가? 너무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근데 요즘 그 IT 개발자분들도 브런치로 많이 가더라고요. 브런치 그런 IT 기고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브런치로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미디엄은 한글 폰트가 안 예쁜데 미디엄을 난 쓰고 싶어. 근데 브런치는 한글 폰트가 이쁜데 미디엄 같아. 나름 훌륭한 대체제.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대체제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엄 벤치마킹에서 충분하죠. 그 글 쓰고 읽기에 딱 최적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 아니라 한국형 미디엄만 만든 거지 뭐 이렇게 높게 살만한 게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거 따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비판의 이유라면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사실 훌륭한 대체제로 자리 잡았다는 게 아방도 말대로 칭찬할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제가 아쉬운 건 만약에 이제 미디엄이 변화를 하는 시점에 어떻게 가느냐. 브런치가 그대로 있으면 네. 다시 갈라파고스가 돼서 그 액티브엑스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네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건. 뭐 참 그러네요. 아무튼 이 작가라는 개념을 뒀다는 것도 예.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방식이긴 하고 네. 컨텐츠를 수집해야 되는 초창기에 양질의 컨텐츠를 누적시켜야 되고 그걸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 행보가 이제 갈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좋긴 한데 그냥 차라리 미디엄처럼 좀 배포 있게 초대장 개념으로 가던가 하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걸러낸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긴 합니다. 지금도 작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 평가를 받아서 이게 되네 마네를 하고 또 된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약간의 우월주의를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지난번 1부에서 나왔던 1화에서 파워블로그 나왔던 어지. 파워블로그의 안 좋게 꿰인 단추 중 하나였단 말이죠. 예. 근데 결국 그걸 또 남겨놓는 행보가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근데 이건 이제 베타 딱지 떼면 모두한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글을 올리면 뭐 빅이슈에 같이 내 기사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맞다. 이거 브런치 내가 언제 가입하려고 했는데 자가발전 블로그 만들 때 브런치로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진짜요? 네, 근데 그 어느 그 회사의 플랫폼에 속하는 게 싫어서 그냥 워드프레스로 했는데 잘하셨어요. 브런치도 저는 이게 사실 워드프레스에 이런 테마들 되게 많아요. 네네. 글에 집중하는 테마들. 네. 맞아요. 그래서 미디엄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테마도 되게 많거든요. 워드프레스. 진짜요? 네. 왜냐면 워드프레스는 뭐든 모양은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저도 만약에 자가발전 블로그를 손을 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미디엄처럼 좀 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예. 뭐 브런치로 갈 걸이라는 후회는 안 하고 있어요. 아쉽지 않아요, 전혀. 네, 왜냐면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빡세게 했다가 없어져 봐요. 그럼 정말 그때 가서 뭐 공지 날리고 막 우리 이사 갑니다. 유유 이러면서. 브런치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고품질의 글을 써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 수 게 있겠네요. 살짝 들어가 있긴 한데 단문으로 끝낼 수 없는. 네. 그런데 카카오톡 이모티콘들이 나를 받쳐줘. 왠지 단문으로 끝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조금 4줄 내려가잖아요. 그거 한번 내주면. 부담이 덜해. 네. 뭐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긍정식 편까지 해서 그 컨텐츠에 따라서 좀 네. 나눠보는 것도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예. 컨텐츠에 따른 그 글 작성 공간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뭐 네이버 블로그는 가장 많은 노출을 보여주고 싶을 때 예. 노출이나 가벼운 글들, 정보성 글들을 쓰고 싶을 때 네. 네이버 블로그를 쓰면 좋을 것 같고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특이하게도. 블로그보다 조금 더 네. 개성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서도 IT 관련된 컨텐츠들도 많이 예. 있다라고 하셨었고 이제 작정하고 무언가 나만의 개성을,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완전히 홈페이지처럼 만들고 싶다면 워드프레스를 선택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성인물? 네? 그게 뭐죠? 네 어쨌든 그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올드한 느낌이 좋다 나는 그럼요. 그러면 블로그 원조로 하면 나 원조만 찾는다. 얼마나 내가 원조 맛집에 꼭 가봐야겠다. 블로그는 이런 거지. 그러면은 블로그닷컴. 예. 네. 그래서 블로그스팟.com이라는 그렇죠. 주소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겠는데 어려운 건 내가 할 줄을 모른다. 음. 그러면은 텀블러로 찾아가시는 거고. 예. 네. 또 뭐 글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면 미디움과 브런치. 브런치. 근데 난 영어를 좀 한다. 이러면 미디엄. 미디엄. 네. 그리고 나는 한글밖에 모르겠다. 그게 뭐야? 아니지. 나는 글을 잘 쓰고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하면 브런치로 가시고. 그렇지, 그렇지. 예. 네. 뭐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글 쓰지 마세요 그냥. 너무 어렵네요. 없어. 읽기만 해. 사실은 한글 97로 HWP로 시작해서 쓰세요.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도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정말 유명한 파워블로거들도 그냥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걸 쭉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글루스 같은 데다가 그냥 죽어라고 글 쓰시는 분들도 맞아. 많고. 아 이글루스도 했어야 되는데 이글루스가 왜 빠졌냐면 지금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너무 경쟁했다. 영향력이 그냥, 없어져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특이한 거는 그런 데에도 변치 않고 그 주소를 유지하기 위해 그냥 오랫동안 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블로그는 누가 말했던 것처럼 꾸준함에 기반해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그 블로그가 그 일기를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웹상에 공개하는 나만의 일기 예.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던 거라서 어느 정도 꾸준함이 그 관건이죠. 네, 관건이자 그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블로그는 이제 네. 어떤 내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요? 모두에 공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욕을 했다. 법한 내에서 네. 그러면 뭐 내 사적인 공간에서 욕한 거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글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혼내는 거예요 지금? 네? 찔리시나요? 뭐 좋습니다. 좋은 정보들 아무튼 2주간 되게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솔직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블로그를 늘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시도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 그냥 뭐랄까 약간의 그냥 기폭제 정도만 돼도 참 보람찬 방송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블로그 특집 글은 자가발전 블로그 www.자가발전.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는 왜 스펠링으로 말하고? ZAGAF 우리 너무 어려워. ZAGAVAR 그러니까 ZO ZGV Z로 하자 보니까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 N인가? 우리 도메인 바꿉시다. 아니 여러 개로 오게 하면 돼요. 한글 도메인 찾아 자가발전으로. 자가발전 한글. 진짜 네. 없어 보인다. 뭐 그렇게 한 떠들어봤다고 합니다. 예. 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주제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Do the haters job check, man. I'm on top of this. I never